안녕하세요, 리본카 전현민입니다. 신형 그랜저가 새롭게 출시됐죠. 그런데 가격이 하이브리드의 풀옵션으로 뽑으면 대략 한 6,5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. 이 정도 가격이면 많은 대안이 떠오르는 가격이긴 하잖아요. 그래서 신형 그랜저를 살 수 있는 가격이면 어떠한 차량들을 구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. 일단 그랜저를 간단하게 보면요, 가솔린 기준으로 봤을 때 구형 대비해서 약 400만원 정도가 오르면서 가장 기본 트림 프리미엄의 가격이 4천만원을 뚫었죠.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 전쯤에 그랜저 HG의 가격이 막 2,900만원이었고 IG로 넘어가면서 3천만원이 살짝 넘었거든요.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, 야, 그랜저가 이제는 3천만원을 넘어가네,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4천만원을 넘은 거예요.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, 그 10년 전의 그랜저랑 지금 나와 있는 요 그랜저랑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옵션이 많이 들어갑니다. 그랜저 IG의 가장 윗등급인 프리미엄 스페셜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 3,375만원이었거든요. 여기에 지금 프리미엄 트림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뭐 현대 스마트 센스라든지 뭐 이런 패키지 같은 것들을 2개 정도 포함하면은 가격이 한 3,500만원 정도가 좀 넘었었어요. 그렇게 했었던 그랜저도 지금 최신 그랜저의 가장 낮은 트림 프리미엄보다 옵션이 덜 들어갑니다. 뭐 디스플레이, 안전사양, 뭐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옵션이 지금 현행 그랜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.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단순히 가장 낮은 트림끼리 가격을 비교해서 3천만원이었는데 어떻게 10년 만에 1,000만원이 넘게 오르냐 라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. 물론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는 건 그랜저의 고점 가격이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. 기존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옵션들이 들어갔으니까요. 뭐 예를 들면은 2열 전동 리클라이닝, 사륜구동, 3존 독립 제어, 2열 통풍 시트, 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,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적용되다 보니까 이 고점의 가격이 높아진 거는 어쩔 수가 없겠죠. 여튼 그랜저가 하이브리드에 모든 옵션을 다 더하고 나면 대략 한 6,5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. 여기에서 뭐 개별 소비세 혜택이나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으면 6,300만원 정도가 될 예정인데, 이 개별 소비세 항목이 6월 30일부로 종료가 될 예정이거든요. 그러면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풀옵션 6,400만원 정도면은 어떠한 자동차를 살 수 있는지 한번 보면요, 일단 현대자동차 안에서 그랜저 자체가 플래그십 세단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자동차들보다 훨씬 비쌉니다. 신기한 건 이번 가격 상승 때문에 그랜저랑 팰리세이드가 2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.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, 원래 같은 급의 세단과 SUV는 대략 한 80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. 준중형 세단 아반떼가 2천만원이고 투싼은 2,800만원, 그러니까 800만원 차이죠. 중형 세단인 소나타는 2,800만원이고 산타페는 3,600만원, 그러니까 보통 한 80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요. 그래서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 풀옵션을 살 수 있는 돈이면 현대자동차 내에서는 어지간한 것들은 다 살 수 있고, 팰리세이드도 거의 풀옵션을 살 수가 있습니다. 이게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캘리그라피 트림이 한 6,200만원 정도 되거든요. 여기에 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랑 빌트인 캠 정도를 넣으면 6,400만원 정도가 돼요. 일단 같은 급의 준대형 SUV인 이 팰리세이드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 충분히 되고요. 그리고 요 이상 전기차로 넘어가 보면 아이오닉 5, 6 모두 다 가능하고요. 아이오닉 6 롱레인지 기준으로 봤을 때 5,750만원인데 여기에 뭐 듀얼 모터 250, 그리고 선택 옵션들 4개 정도를 더하면 한 6,4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아이오닉 6 롱레인지가 보조금을 대략 한 8,9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실제 구입하는 비용은 한 5천만원 중반 정도예요. 근데 요 이상 뭐 아이오닉 9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. 아이오닉 9의 가장 낮은 익스클루시브 트림이 6,759만원이잖아요. 이게 보조금을 한 400만원 정도 받는다 라고 하면 간신히 깡통 정도를 구매할 수는 있는데, 옵션을 아예 못 넣는 깡통 수준이기 때문에 아이오닉 9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기아 쪽으로 보면 뭐 EV9이나 K9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. 그래서 럭셔리 자동차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제네시스에서는 제네시스 G80이 가능합니다. 지금 G80이 깡통 기준으로 봤을 때 6천만원 정도에다가 파퓰러 패키지가 한 430만원 정도 되거든요. 요렇게 구성하면 한 6,400만원 정도니까 얼추 비슷하게 구입할 수는 있겠네요. 만약 옵션을 좀 비슷하게 맞춘다 라고 하면 기본 사양에 19인치를 넣고 나파 가죽 시트 넣으려면 어쩔 수 없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넣어야 돼요. 여기에다가 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, 파퓰러 패키지, 뭐 2열 컴포트 패키지, 요 정도까지 하면 G80이 대략 한 7천만원 정도가 되는데, 잠깐만, 그랜저 하이브리드 풀옵션이랑 5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, 현대에서 제네시스를 넘어가는 거잖아요. 제네시스 괜찮은데? 그리고 SUV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GV80은 안 됩니다. 예, 신차 가격이 거의 7천만원이기 때문에 GV80은 안 되고 GV70 정도는 구매할 수가 있겠더라고요.
거고요. 깡통 기준으로 한 5,400만 원이니까 여기에 옵션 한 1,000만 원 정도 붙여서 타면 괜찮겠죠. 럭셔리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제네시스도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는 금액인데 여기서 수입차로 눈을 돌려보면 폭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. 일단 가장 먼저 독삼사부터 한번 볼까요? 최근 들어서 새롭게 풀 체인지를 한 아우디 A6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죠. 아우디 A6 중에서도 이 40TFSI 라인이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엔진 출력이라든지 주행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서 되게 괜찮게 나왔더라고요. A6의 가격표를 보면 기본 컴포트 모델이 6,500만 원인데 컴포트 모델은 뭐 통풍 시트 같은 것도 빠지고 뭐 이런저런 옵션들이 좀 빠져서 좀 아쉬워요. 그래서 컴포트 모델 말고 어드밴스드 모델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. 이 어드밴스드 모델이 6,700만 원이니까 아 뭐야 그랜저보다 비싸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. 아우디는 당연히 할인을 많이 하잖아요. 이게 얼마 전에 나온 신차이긴 하더라도 벌써 10% 정도 가격을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40TFSI의 A6를 구매하는 가격이 6,700만 원이 아니라 6,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. 심지어 여기에는 그랜저의 최상위 트림에 옵션으로 들어가는 이 스마트 비전 루프랑 똑같은 이 스위처블 파노라믹 루프가 들어가요. 물론 아우디 A6가 하이브리드 트림은 아니니까 정확한 비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랜저 2.5 가솔린에다가 3.5 가솔린이나 4륜구동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블랙잉크 고르고 모든 옵션을 다 더하면 5,800만 원이 넘어요. 그러면 가솔린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. BMW 5 시리즈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520i가 실제 책정된 가격은 7천만 원이긴 한데 보통 할인을 1,000만 원 정도 해주기 때문에 한 6천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독삼사의 럭셔리 준대용 세단의 엔트리 트림이 전부 6천만 원대에 책정이 돼 있는데 그랜저가 요 럭셔리 세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벤츠, BMW, 아우디와 거의 비슷한 가격까지 올라온 거잖아요. 막상 진짜로 까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차이가 별로 없어서 좀 놀랍긴 하네요. 그리고 독삼사 말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요즘 중국에서 생산되고 한국으로 수입되는 차량들이 좀 핫하죠. 가장 먼저는 테슬라. 요즘 인기 폭발이죠. 예, 지난 4월에 모델 Y만 10,000대를 넘게 팔았습니다.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이거 모델 Y가 저렴한 자동차가 아니에요. 이게 가장 낮은 급 트림이 5천만 원이고 뭐 색깔 같은 거 하나 바꾸고 이러려면 5천만 원이 넘어가요. 근데 모델 Y RWD가 9,000대를 넘게 팔았어.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거야 도대체? 그래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하이에서 만들어져서 한국으로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팔리는 거예요. 심지어 대기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. 여튼 모델 Y RWD는 뭐 그랜저 풀옵션이 아니라 한 그랜저 중간 옵션 정도여도 구매가 가능하고요. 올휠 드라이브는 가격이 좀 올랐잖아요. 예전에 5,999만 원일 때는 뭐 사실 그랜저보다 저렴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은 6,400만 원이니까 그랜저 하이브리드 풀옵션 가격 정도면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사양을 놓고 보면 모델 Y 올휠 드라이브는 물론 중형 SUV이기는 하지만 올휠 드라이브 들어가 있고 출력도 훨씬 높고 SUV에다가 뭐 16인치 디스플레이니까 플러스랑 비교했을 때는 뭐 1인치 정도 작기는 하지만 어쨌든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오토파일럿이 기본 제공되니까 주행 보조나 이런 것들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. 이 정도면은 올휠 드라이브까지도 넘볼 수가 있는 가격이네. 심지어 모델 Y 롱바디도 이제 비싸지기 전에는 6,499만 원이었잖아요. 그랜저가 많이 비싸지긴 했네. 그리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비아디 실라이언 7도 요즘 괜찮더라고요. 실라이언 7 초기에 뭐 기본 모델이었을 때는 요게 뭔가 옵션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 플러스 모델 나오면서 가격이 200만 원 올랐지만 여기에 뭐 나파 가죽 시트, 메모리 시트, 레그 서포트, 이지 액세스, 다인 오디오,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옵션들이 다 들어갔는데 중형 전기 SUV가 가격 자체는 4,690만 원이고 보조금을 받거나 할인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한 4,50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직 출시되진 않았지만 지커 7X가 대략 한 5천만 원 언저리에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죠. 물론 이제 올휠 드라이브나 성능형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근처까지 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전기차들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예요.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신형 그랜저를 구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솔린 기준으로는 한 5천만 원에서 5,500만 원, 하이브리드 트림은 5,500에서 6천만 원 요 정도의 가격 범위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런데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폭이 확연히 넓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대안을 고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.
오늘 이 그랜저 가격으로 어떤 자동차들을 구입할 수 있는지 요걸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. 그랜저라는 자동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옵션이나 상품성 자체는 저는 요 책정된 가격에 걸맞는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이 그랜저라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그 가격을 인정하는 단계까지는 못 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랜저라는 자동차를 뭐 20대나 30대가 구매하는 자동차는 아니잖아요. 보통은 40대에서 50대 정도가 구매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한 10에서 15년 전에 그랜저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그랜저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게 쉽게 체감이 돼서 내가 알고 있던 그랜저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지 않나 싶어요. 물론 제가 이렇게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그랜저는 한국에서 여전히 많이 팔리겠지만요. 얼마 전에 뉴스 기사가 나왔잖아요. 그랜저가 출시 딱 첫날에 이미 계약자 수가 10,000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예전에 그랜저 사전 알림 서비스라는 그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때 당시에 그랜저가 첫날 딱 공개가 되고 나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 30,000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. 역시나 그랜저는 한국에서 정말 잘 팔리겠네요.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한 이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되는 이 가격 범위에서 그랜저를 구입할지 아니면 그 가격과 비슷한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